그래도 운동에 정을 붙여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손주들은 잘 있는지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하시며 지난 시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형님 이야기를 하실 땐 한숨을 몇 번씩 뱉으며 하시던지 그래도 저는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마음 정리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들 둘 다 집에 들어와 지낸다더군요. 저는 저희 집에서 장녀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은 둘째인데 위로 5살 많은 형이 있고요. 저와 남편은 동갑인데 결혼을 준비할 때가 31살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결혼하기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른 나이도 아니었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30이 넘어갔으니 짝꿍 나타났을 때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형이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더 기다려보다가 형 먼저 결혼하고 식을 올리라더군요. 남편 형은 마지막 연애가 10년 전인데 연애 세포가 아직 살아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평일에는 회사 다녀와서 게임하고 주말이면 캠핑 가거나 게임하거나 테니스 운동 가느라 바쁜 사람인데 언제 여자 만나서 언제 연애하는 거 다 기다려주고 언제 결혼할 때까지 다 보고 저희 차례가 오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형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어머니께서 완강하게 고집 부리신다면 나는 그냥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더니 이튿날 결혼 승낙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강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틀 만에 허락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어머니께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순서라는 게 있는데 형도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동생 먼저 가냐? 고 하시니 남편이 그럼 저는 형이 결혼 안 하면 계속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나 지훈이 놓치면 이런 여자 이제 어디서도 못 만나요. 지훈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다 커서 늙어가는 자식 끼고 사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면서 어머니랑 싸웠더니 밤새 고민하셨는지 다음날 네 말대로 형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걔랑 결혼하거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31살에 결혼해서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로 9년을 살았네요. 저와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수준과 월급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결혼 역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고 싶다 했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해둔 돈이 있기에 굳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역시 집값이 문제더군요. 저는 오래전부터 결혼하게 되면 공평하게 누가 더 많이 해오는 게 아닌 딱 반반씩 나눠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혹여라도 너가 적게 해왔네, 내가 더 많이 해줬네, 이런 치사스러운 말들 오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걸 알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얼굴도 이렇게 이쁘고 고운데 똑똑해서 회사도 잘 들어가고 우리 정호가 여자 보는 눈이 있어, 이러시면서 밝게 웃으셨어요. 결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혼집 얘기와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서로 공평하게 반반씩 딱 나눠서 준비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또 너무 그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시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유심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는 내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래 그러렴. 살면서 필요한 거 있음 채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단 뭐 옛날이나 뭐 해와라 하는 거지. 어차피 다 거칠의 형식 같은 거 아니겠니?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우리도 딱히 예단 필요 없으니 니네 집 좀 더 좋은 곳에 구하는 데 쓰고 그냥 앞으로 살면서 기념일 날 좀 챙겨주는 걸로 하자꾸나. 앞으로 함께 지낼 날이 많은데 뭐 벌써부터 받으려고 하겠니? 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잘 따라가도록 할 테니 예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예단은 생략하고 가구 같은 물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필요한 것만 채웠어요. 그리고 집값 비용에 올인했죠. 저희가 모은 돈은 일단 다 합쳐서 그중 가구나 가전, 주방용품 같은 살림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산 다음 간단하게 결혼반지 예물로 맞추고 나머지 비용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양가에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도움받고 저희가 모은 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 꼈더니 작은 아파트 전세 비용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쪼들리긴 해도 공평하게 받아서 그런지 마음은 편했어요. 어차피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으니 대출은 점차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냐면서 특히 매달 용돈을 드리는 날에는 목소리가 더 커지시면서 크게 웃으시면서 더 칭찬을 하는데 어떨 땐 정말 과장 안 하고 대포 소리 같게 느껴질 만큼 주변 공간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아이 임신했을 때도 어떨 땐 너무 놀라서 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가 저뿐이다 보니 안 그래도 자주 시댁을 방문하는 편인데 명절 때는 꼭 가서 음식이며 주방일은 만사기여도 하게 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거의 2, 3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님과 만나 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산책을 하는데 동네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그 집 딸은 결혼할 때 사돈 쪽에서 예단으로 1억을 요구하길래 대출까지 받아가며 맞춰줬다고 하면서 근데 아들 결혼할 때는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며느리 쪽에 예단 1억 달라고 해서 받아서 대출 갚았다고 하시고 다른 지인분은 결혼한 자식이나 안 한 자식이나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맨날 무슨 돈이 그렇게 부족한지 다 큰 자식들이 아직도 돈 달라고 한다더라.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안 주고 안 받으니까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너 말대로 공평하게 반반씩 하니까 이런 걸로 마음 상하거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다면서 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드디어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연애 세포는 애초에 소멸된 것 같았는데 같은 테니스 모임에서 만나서 1년이나 연애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게 정보 들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하실 형님 나이부터 얘기했는데 아주버님이 40인데 그것보다 3살 더 많은 4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해야 늦게 할 수는 있어요. 아주버님처럼 결혼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거나 연애할 상황이 아니어서 늦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허락하실 분이 아니신데 흔쾌히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의아하고 놀라웠어요. 주말에 예비 형님이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오라고 하시길래 시댁으로 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포스가 풍기는 게 당찬 커리어 우먼 스타일이더군요. 골드미스라 그런지 자기 관리도 잘했는지 나이에 비해서 피부 상태도 좋아서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음에도 당찬 눈빛은 포스 장렬이었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분이 왜 우리 아주버님을 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외모도 좀 성형한 티가 나긴 했지만 미인인 편이었고 무엇보다 꽤나 능력자로 보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 아주버님을 선택한 건지 의아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옆으로 숙이며 갸우뚱했는데 어머니께서 왔어? 여기 와서 인사드려라. 정우야, 네 형수 될 사람이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정수영 동생 강정우입니다. 여기는 제 와이프 정시훈이고요. 여기 꼬마는 저희 아이 강주호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 형님은 대뜸 손을 내밀더니 저와 남편에게 악수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수 씨와 결혼하게 된 윤미라입니다. 이제 한 식구 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니 여기가 무슨 사업 협력 계약 현장이냐고요. 사업자 포스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만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그새 백화점 쇼핑백들을 10개 정도 양손에 들고 제 옆으로 와 찰싹부터 앉으시더니 얘 애미야 이거 봐라. 우리 예비 큰애가 인사 온다고 백을 선물해줬네. 어때? 잘 어울리니? 어머니는 백을 어깨에 걸쳐보며 몸을 요리조리 흔들며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물을 풀어보시는데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였어요. 그것도 목에 두르시더니 어떠냐면서 잘 어울리냐고 하시고 고가의 미용기기를 꺼내 보이면서 이게 그렇게 피부에 좋고 탄력에 좋댄다. 우리 큰며느리가 벌써부터 예비 시어머니 챙긴다고 이런 걸 다 사왔네. 참 통도 크지 하시면서 또 대포통 같은 큰 소리를 내며 웃으시더군요. 미용기기를 켜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본인 얼굴에 문질러 보더니 제 얼굴에도 갖다 대면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조금 질색하면서 됐다고 했네요. 그때 살짝 예비 형님을 봤는데 어머님 큰 목소리에 약간 인상을 찌푸리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의 자랑에 저는 약간 떨떠름하게 네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냐면서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며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랑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실 때도 어머니 혼자 말씀하시면서 나는 복도 많은 사람이라며 작은 애도 똑 부러지는 똑순인데 이렇게 통 크고 배려심 많은 큰 며느리도 얻었으니 얼른 옆동 누구 아줌마 친구 누구 할 것 없이 다 자랑해야겠다면서 말씀하시는데 흥분해서 점점 우렁찬 목소리로 호들갑 떠시더군요. 일단 형님은 어머님처럼 큰 목소리를 처음 겪으신 일인 듯 무척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겨우 표정 관리를 하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형수님, 근데 우리 형과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우리 형이 성격상 먼저 대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자 예비 형님은 네 맞아요. 정말 답답하게 먼저 만나자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연락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먼저 만나자고 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형이 그렇게 매력있던가요?
어느 부분이 좋으셨어요? 라고 남편이 다시 물어보니 아주버님 테니스 칠 때 팔 근육이 너무 매력적이라나? 대체 어느 쪽 팔 근육을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암튼 제 맘에 들든 안 들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둘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죠.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가 진행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하셨다고 했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시어머니라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수가 그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돈 쓰는 거라고는 게임 아이템 아니면 캠핑용品사거나 테니스 레슨 정도였잖아. 걔 친구들도 다 애기 아빠들이라서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 돈 벌면 다 모아둔 거지. 그걸로 몇 년 전에 청약해서 아파트 장만했잖아. 정순애는 그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 큰아이 친정에서 정수가 집 대출 없이 해간다니까 예단으로 1억을 보내왔더라고. 전에 내가 너한테 동네 엄마 예단 얘기한 거 있지? 내가 그때 속물 같다고 했었잖아.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서 그래도 2천은 돌려보냈지. 1억은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 그랬더니 글쎄 나 모임 때 들고 다니라고 명품백 보내고 이번 결혼식 때 입을 한복도 그 뭐냐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있잖아. 그 사람 디자인한 한복으로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맞춰주더라. 문득 예비 형님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통 크게 돈을 쓰는 걸까 싶어서 어머니께 예비 형님은 어떤 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크네. 뭐라더라? 무슨 인터넷 보안 관련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사장이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가 남달랐나 봐요. 우리 정수가 어떻게 그렇게 월척을 낚았는지 아주 뒤늦게 팔자가 피나 보다. 정수 말로는 운동하다 만났다는데 큰애가 정수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그냥 지인 정도만 알고 지내다가 정수도 인터넷 보안 쪽 회사 다니잖아. 어쩌다 보니 업무차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큰애가 적극적으로 대시했다더라고. 우리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다르게 여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이었다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여자가 다가오네. 매력이 넘치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막 큰 소리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결혼할 때 처음 결혼시키다 보니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아주버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안 주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정없어 보이고 그러면 안 됐던 것 같다며 너무 간단하게 했던 것 같다고 왠지 우리 아들 손해보는 결혼을 시킨 것 같다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그게 더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니 형님이 예단 많이 해오니까 그게 아니었다 싶으셨던 건가요? 어머니 그동안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좀 섭섭해요. 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뭐 그런 걸로 시어머니한테 섭섭하다 그러니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예, 바쁜데 끊자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어머니와 제가 같이 명절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거실에서 형님과 앉아 계시며 너 결혼할 때 공짜로 시집 왔으니 이제부터 차례 음식, 제사 음식은 다 저더러 하라더군요. 어머니, 이 집에 며느리가 저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둘째인 제가 이 많은 음식들을 혼자 다 해야 돼요? 너는 똑똑한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는 거냐?
큰애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벌써부터 시댁 명절에 음식하고 일하면 친정에서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번엔 너가 하거라. 어머니, 저 결혼하자마자 명절이었고요. 저 그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명절 차례 음식 다 했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저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허리 끊어지게 일하는 거 좋아하셨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해온 게 없잖니. 큰애는 이번에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주방에서 일을 시켜. 넌 해온 게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머니, 몸으로 때워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 아버님 용돈 섭섭치 않게 매번 드렸고요. 어디 가고 싶으시면 여행 경비 다 대드렸고, 뭐 드시고 싶다 하시면 그게 얼마든 다 사드리고 사와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요, 남편이 능력 없어서 전세집값 빚 다 갚고 저희 집 장만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맞벌이해야 하니 이렇게 저 혼자서는 음식 못해요. 어머니나 형님도 앞으로 하실 생각 없으신 거라면 저도 안 할 테니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앞치마 던져놓고 나왔네요. 그리고 그 후엔 저도 명절 음식, 제사 음식 일절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동안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댁 유일한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시부모님 생일, 시부모님 여행, 그 많은 것들을 저 혼자 챙겨왔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괜한 짓을 그것도 참 성실하게 해왔구나 싶었네요. 형님이 하나 새로 들어왔다고 저렇게 바뀌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수긍하면 앞으로도 계속 제사 음식, 차례 음식은 제 몫이 될 텐데 제가 왜 그걸 하고 있나요? 단번에 싹을 잘랐죠. 남편과는 물론 그날 대판 싸우긴 했어요. 형수 앞에서 꼭 어머니께 그렇게 대들어야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형님 눈치를 보고 그 수모를 참고 있어야 하냐고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거기서는 찍소리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놓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따졌죠. 저도 한 번 화나면 지는 성격이 아니라 남편은 저와 몇 번 티격태격 하더니 그냥 말을 말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저에게 다짜고짜 친정엄마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친정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왔냐 했더니 그때 남편이 친정엄마 환갑잔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얼마 있으면 잔치날 아니냐면서 시어머님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셨다며